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오늘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이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반도체 패키징의 역사도 함께 이야기를 할 예정이니까요. 흥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공정에서 이 본딩이라고 하는 작업은 무엇일까요? 바로 패키징 기판과 칩 다이를 서로 붙이고 연결하는 행위를 바로 본딩이라고 부릅니다. 패키징 기판 위에 이 칩 다이를 부착을 할 때 전통적으로 쓰이던 방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금으로 된 와이어를 사용하는 와이어 본딩 방식이었습니다. 반도체를 패키징하기 전에 패키징 기판 위에 칩 다이를 장착을 하고 둘 사이를 금선으로 이어서 실제 반도체가 보드 위에 장착되고 전류가 통할 경우에 데이터가 오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렇게 금선으로 패키징 기판과 칩 다이 사이를 연결하는 방법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와이어 본딩이라고 말합니다. 이 칩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 양이 많지 않았을 때에는 와이어 본딩만으로도 충분히 이 데이터 전송량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의 연산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칩과 기기 사이에 주고받는 이 데이터의 양이 꾸준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와이어 본딩만으로는 데이터의 양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반도체 패키징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데이터가 오가는 이 통로가 되는 I/O, 즉 입출력 단자의 수를 높일 것인가에 집중되기 시작해요. 이러한 업계의 필요에 따라서 제기되기 시작한 발전 방향은 반도체 칩 다이와 패키징 기판 사이를 와이어로 연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이 둘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기로 개발된 패키징 기법이 플립칩 기법이에요. 플립칩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칩 다이와 패키징 기판 사이에 전류가 통하는 홀더볼을 격자 형태로 배치해서 붙이는 방식이 바로 이 플립칩 방식이에요. 이와 같이 금선을 활용하는 와이어 본딩에 비해서 홀더볼, 즉 범프를 활용하는 플립칩 방식의 패키징은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첫 번째, 플립칩 방식의 패키징은 금선보다 PCB에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의 효율이 뛰어납니다. 칩의 데이터가 금선을 따라 전송되어 PCB로 연결되는 이 와이어 본딩 방식은 데이터가 금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 딜레이가 생기고요. 반면 범프를 활용한 플립칩 방식은 와이어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딜레이를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둘째, 이동하는 데이터의 양을 획기적으로 증폭시킬 수가 있습니다. 와이어 본딩 방식으로 전송을 시킬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은 플립칩 본딩을 통해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비교했을 때 정말 민망한 수준이에요. 즉, 와이어 본딩 방식의 칩이 지금도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아주 기본적인 칩이나 비교적 성능이 낮아도 괜찮은 그런 아주 로우엔드급의 칩을 만들 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 바로 와이어 본딩 방식이에요. 점차적으로 더 도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 이 플립칩 본딩 방식은 다량의 I/O를 필요로 하는 고성능 칩셋에 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쓰고 있는 본딩 방식이에요. 플립칩 본딩 방식은 크게 플립칩 칩 스케일 패키징이 있고요. 또한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플립칩 칩 스케일링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전력을 요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디바이스에 특화된 패키징 방식이에요. 스마트폰 AP 같은 데에 주로 사용되는 패키징 방식입니다. 반면
PC용 CPU 등 비교적 칩 다이 사이즈가 크고 좀 더 대용량, 고성능을 요하는 칩셋의 경우에는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플립칩 본딩 방식으로도 감당하기가 어려울 만큼 반도체 칩셋이 감당해야 될 데이터 전송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AI 시대이잖아요. 이 연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입출력 단자를 어떻게 해서든 획기적으로 높여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칩의 연산 성능이 좋아질수록 데이터가 오고 가는 이 I/O, 입출력 단자의 수가 늘어나야 효과적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죠. 그런데 플립칩 방식만으로는 한정된 면적의 칩 다이 안에 확장할 수 있는 I/O 수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플립칩 방식에서 좀 더 진일보한 기술을 개발해보자 라고 해서 주창된 플립칩 2기 정도로 불리는 기술이 바로 카파필러 범프 방식이라는 겁니다. 일반 홀더볼을 만들어서 I/O 단자를 확충할 때보다 구리기둥을 성장시켜서 그 구리기둥 위에 홀더볼을 장착했을 때 더 적은 면적에 더 많은 I/O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기술적으로 반도체 칩 안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카파필러 범프 방식입니다. 구리기둥 위에 홀더볼을 장착하는 형식의 패키징이 차기 기술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칩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이 패키징의 방식은 단위 면적당 I/O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늘려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자, 이렇게 카파필러 범프 방식의 패키징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 단위 면적당 확보할 수 있는 I/O의 수를 일반 홀더볼 방식에 비해서 약 3배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카파필러 방식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엄청난 데이터 연산량을 자랑하는 시대가 도래를 했으니 그 시대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AI 시대가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AI 연산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한 연산량을 자랑하고요. 게다가 일반 AI 시대를 넘어서서 지금은 초대규모 AI의 시대로 또 넘어왔지 않습니까? 초대규모 AI의 시대로 넘어가면 그 연산량은 거의 배 이상으로 불어나요. 거의 조 단위의 연산이 초 단위로 막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 엄청난 연산량의 폭주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반도체 안에 집적할 수 있는 I/O의 숫자도 점점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카파필러 범프 방식으로도 더 이상 늘어나는 연산량의 추이를 감당해내지 못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패키징 단에서 좀 더 원활한 데이터의 소통 방식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민은 연구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2단계에서 제기되는 기술적인 해법이 바로 인터포저를 사용하는 2.5D 방식의 패키징, 그리고 TSV를 활용해서 위로 쌓아 올리는 3D 패키징 방식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터포저와 TSV 기술을 활용을 해서 반도체 업계는 좀 더 좁은 면적에서 더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구현하는 해법을 찾아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AI 연산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앞으로도 더 고도화됐으면 고도화됐지 저하될 일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업계에서는 좀 더 성능이 좋고 좀 더 데이터 처리가 원활한 칩들을 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사양의 칩을 계속해서 원하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범프를 거쳐서 데이터가 이동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예 범프를 없애버리고 칩과 칩을 직접 붙여서 데이터 전송 거리를 획기적으로 좁혀보자 라고 하는 쪽으로 기술의 방향이 또 한 번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패키징 기술의 기조 아래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이에요.
범프와 패키징 기판 사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칩과 칩 사이에 공간이 있었고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내장재를 더 채워야만 했던 이런 플립칩 방식에서 이제는 칩을 만드는 웨이퍼단에서 칩과 칩을 범프 없이 다이렉트로 쌓아 올리는 데 필요한 구리를 성장시켜서 직접 칩과 칩을 붙여버리는 방식이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 카파 투 카파, 다이렉트 본딩이라고 불리는 차세대 패키징 기술입니다. 구리를 성장시킨 두 칩셋을 다이렉트로 붙이고 그 사이를 TSV로 연결을 해서 데이터 이동을 원활하게 만드는 방식의 패키징이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이에요.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려면 후공정, 즉 패키징과 검사를 담당하는 이 오사트 회사들로는 이 하이브리드 본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정단에서 쓰이는 기술들이 하이브리드 본딩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크게 어떤 공정이 들어가느냐, 웨이퍼를 연마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공정이 사용이 돼요. 웨이퍼단에서 제조된 칩 다이들 위에 구리를 성장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구리를 성장시켰을 때에는 표면이 굉장히 거칠거칠합니다. 이거를 연마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평탄하게 만드는 연마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마된 칩 다이들을 붙이기 위해선 또 다른 전공정단의 기술이 필요한데요. 바로 플라즈마 공정이에요. 열이나 압력을 가해서 두 칩을 붙이는 개념과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강력한 플라즈마를 생성할 수 있는 이 플라즈마 챔버가 반드시 필요해요. 접착이 필요한 두 칩 다이에 구리를 성장을 시키고 이 둘을 마이크로 단위의 오차 범위로 정확하게 딱 맞춘 다음에 플라즈마 챔버에서 강력한 플라즈마를 두 칩 사이에 쫙 조사를 해줍니다. 그럼을 통해서 두 칩이 접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칩을 마이크로 범위의 오차로 정확하게 붙이고 정확하게 구리 성장판에 플라즈마를 쫙 조사할 수 있는 플라즈마 챔버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몇 개가 있을까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의 플라즈마 챔버가 있고요. 또한 네덜란드의 베시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베시가 생산하는 장비가 뭐냐면은 바로 이 칩과 칩 사이를 마이크로 단위의 오차 범위로 붙여주는, 이 정확하게 붙여줄 수 있는 이 컨택 장비를 베시에서 생산을 합니다. 한마디로 현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플라이드하고 베시 밖에는 현재는 답이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에서도 한 가지 발표가 있었죠. 베시의 이 컨택 장비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의 플라즈마 챔버를 한 대 들여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계속 고도화시킬 거예요. 그리고 장비도 계속해서 늘려나가겠죠. 삼성전자가 이 첨단 패키징, 어드밴스드 패키징 분야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하이브리드 본딩은 정말 필수 요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시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의 장비 반입은 필수예요. 이 하이브리드 본딩은 3D 패키징과 맞물려서 차세대 첨단 반도체 기술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죠. 일단 이 하이브리드 본딩에서도 TSMC가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COWOS 패키징을 통해서 이 하이브리드 본딩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분야에서 이미 TSMC는 한 10발 정도 앞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걸음마를 막 딛기 시작한 삼성전자가 이제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은 격차가 좀 벌어져 있기는 한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저력이 있는 회사니까요. 믿어보기로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갈 길이 좀 멀기는 합니다. 하지만 삼성이니까 기대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삼성의 분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AI 반도체의 특수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전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과연 AI 반도체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회사는 어느 회사가 될까요? AI 반도체 패권은 어느 나라로 향하게 될까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또한
이와 맞물려서 제기되고 있는 어드밴스드 패키징과 하이브리드 본딩 등 새로운 패키징 기술들의 약진도 눈여겨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